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군사무기 소식 오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놀라운 걸 발견해냈습니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ADD죠. 여기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우리 장보급 3죠. 3,000톤급 잠수함의 배치 3, 그러니까 뭐 우리 한 5,000톤 정도 이상은 될 것으로 보는데, 그 배치 3 잠수함에 들어갈 SLBM인데 이 규모를 보니까 정말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거의 미국의 트라이던트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바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야, 이런 거 장착하고 바닷속에 들어가면 주변국들이 좀 겁이 나겠습니다. 어떤 SLBM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중국의 항모 3번함이죠. 푸젠함 다 됐다. 이제 바다로 시운전하러 나오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불가리아가 미국의 스트라이커 장갑차 180세대 도입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독일의 숄츠 총리 반대로 타우로스 장거리 순항미사일이죠. 이걸 우크라이나에 공유하는 거 무기한 연기됐다라는 우울한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불가리아가 미국에서 스트라이커 계열 장갑차를 대량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15억 달러의 비용으로 스트라이커 시리즈 6종 183대를 도입할 예정인데, 미군이 조기 도태를 추진하고 있는 모델의 대량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잠수함 사기를 당했던 태국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입니다. 태국이 자국 연안에 중국 해군 함대를 끌어들여 블루 스트라이크라는 명칭의 대규모 인합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친중 정책을 고수하면서 미국의 F-35 구매 의향 신청서를 냈던 태국,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많은 비행시간을 소비한 미그-31의 잔여 수명과 유지 비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대체 플랫폼으로 소이-34를 선정하고 킨잘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 집단 락빗이 영국군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영국의 핵 잠수함 전력에 대한 극비 자료들을 유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가 일부 다크웹에 공유되면서 영국 당국이 자료 확산 차단과 해커 추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해커들의 실력이 워낙 만만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르면 올가을 지오펜싱 작업을 실시한 타우로스 미사일 우크라이나 공여 발표를 할 예정이었던 독일이 타우로스 공여를 무기한 연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지오펜싱을 적용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해당 무기를 이용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숄츠 총리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숄츠와 독일 3인당의 친러 성향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 스트라이커 장갑차, 이게 미국이 2000년대 들어와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미군을 아주 기동성 있는 군대로 바꾸는 과정에서 만든 장갑차죠. 그게 뭐냐? 기존에는 뭐 독일 주둔군, 일본 주둔군, 한국 주둔군 이런 식으로 고정 배치를 했는데, 그러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그렇다. 그래서 상당수의 미군을, 대부분의 미군을 미 본토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분쟁이 생기면 그 지역으로 신속하게 군사력을 투사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군사력 투사할 때 그러면 이런 중장갑차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장갑차의 무게를 줄여서 C-17 수송기에 이 같은 경우에 한 2대씩 집어넣고, 그래서 C-17 수송기 대량으로 가면 한 개 예단은 바로 그냥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스트라이크 장갑차를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30톤급 이하로 억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당연히 그 정도 되니까 방어력이 약하죠. 그런데 지금 이 21세기 장갑차 트렌드는 완전히 중장갑입니다. 왜? 사람이 워낙 중요하니까 사람이 살아야 돼. 뭐 가격 이런 거 따지는 건 옛날 이야기고, 일단 사람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주로 30톤에서 40톤 이상의 아주 무거운 장갑차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도 그런 시체말로 떡장갑을 만들어서 해외 수출을 하고 그래서 방어력을 높이는데, 지금 이게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 이런 구시대적인 지금 트렌드하고 안 맞는 장갑차를 지금 뭐 예산이 한 2조 원 정도 되는데 180세대 그러면 대당 한 100억 넘죠.
그래서 이 불가리아가 뭔가 이 미국이 나토 최강국이니까 미국에 대한 어떤 매력 공세를 하는 것인지, 뭐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뭐 그런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면 뭐 가치가 있을 수 있으나, 순수하게 군사력 차원에서 이 스트라이크 장갑차를 이렇게 대량으로 도입하는 거, 그건 조금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정치적 계산이 들어가면 이해가 되지만, 이제 이런 평가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 여기 지금 태국 군항에 정박하고 있는 중국 군함들인데, 요게 071 상륙함이에요. 25,000톤짜리 골룬상급 상륙함. 그리고 여기가 유양급 잠수함. 이게 054A 호위함이죠. 그리고 여기가 태국의 유명한 차크리 나로에벳 항공모함. 비행기는 하나도 없는, 그리고 항상 여기에 정박해서 관광지로 소개되고 있는 구글의 그 차크리 나로에벳. 자, 그런데 무슨 뭐 중국하고 합동훈련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게 F-35 팔아주세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 팔죠. 그런데 제가 몇 번씩 계속 알려드렸는데, 이 중국의 잠수함 수출 사기, 여기에 태국이 완전히 뒤통수 거하게 여러 방 맞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국이 태국에 팔겠다고 한 잠수함이 위안급 잠수함을 다운그레이드 한 거예요. 그런데 태국에게는 위안급 잠수함 다운그레이드 한 걸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것마저도 지금 40개월 후에 주겠다라고 또 어깃장을 놓고 하면서 합동훈련 한다고 하는데, 위안급 잠수함을 가지고 와서 야, 위안급 한번 봐봐 하고 또 보여줍니다. 완전히 자존심 확확 짓밟아버리는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태국 국민들 이러고도 기분 안 나쁘십니까? 기분 나빠야 됩니다, 이거. 자, 러시아가 지금 현재는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플랫폼으로 미그 31을 쓰고 있죠. 미그 31은 과거 냉전 시대 때 세상에서 가장 빠른 전투기라고 했던 미그 25, 그거의 조금 개량형이 미그 31인데, 미그 31이 46.5톤 최대 이륙 중량이. 그런데 너무 노후되고 연비 너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바꾸자 해서 수호이 34로 바꾸는 이런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수호이 34, 여기 지금 이건 미사일 아닙니다. 연료 탱크인데, 이 수호이 34 같은 경우는 45톤의 최대 이륙 중량, 그러니까 뭐 무게는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러시아 공군 또는 항공군, 반항공군에서 거의 미그 전투기는 다 사라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미그 29는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70여 대밖에 안 남았고, 인벤토리 치장에 100수십 대를 치장을 해놓고 있는 상황. 그리고 미그 31이 그나마 킨잘 발사 플랫폼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도태되는 과정에 들어갔다. 이제 미그는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러시아 영계 해커 집단이 영국의 기종을 알 수 없는 핵 잠수함의 기밀을 탈취해서 그냥 공개해버렸다고 합니다. 엿먹으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데, 아스투드급인지 아니면 벵가드급 전략원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핵 잠수함 기밀을 탈취해서 유폐해서 지금 영국 정보기관에서 범인을 찾느라고 분주하다고 하는데,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타우러스 미사일 우리 많이 가지고 있죠. 독일이 이 타우러스 미사일 수백 발을 지금 창고에 넣어놓고 있으니까, 독일 야당에서 먼저 여기 창고에 넣어놓으면 뭐하냐, 우크라이나 주자 라고 했고, 여당에서도 그래 주자 맞아 라고 했는데, 이제 지오펜싱, 그러니까 순항미사일이니까 지형 대조 추적을 해서 들어가죠. 그런데 러시아 영토를 지형 이 메모리에서 제거해버리면 날아가서 정확하게 때릴 수가 없으니까, 그쪽은 이제 공격 범위가 아니다 라고 되니까, 그렇게 지오펜싱 기술을 적용해서 주자. 그러면 그거 다운그레이드 할 동안 시간 좀 걸리는데 좀 그때 이후에 주자 라고 합의가 됐었는데, 느닷없이 숄츠 총리가 반대를 하고 나섰어요. 쟤들은 말이야, 지오펜싱 해도 러시아 때릴 것 같아. 이래서 지금 못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독일의 정치권에서 반발이 굉장히 극심한데, 특히 하원 외교위원장, 당연히 여당이죠, 외교위원장이니까. 이 하원 외교위원장도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이 타우러스 미사일 우크라이나 공여를 반대하는 유일한 정치인이 숄츠 총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숄츠 총리 혼자서
이 우크라이나에 강력한 미사일을 제공한 것을 끝끝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숄츠는 도대체 이 정체가 뭔지 참 궁금합니다. 요즘 스톰 섀도우 전과가 거의 안 나오고 있죠. 영국이 준 순항미사일, 그 스톰 섀도우의 저장 창고를 러시아가 폭격해서 다 파괴시켜버렸다라는 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지 스톰 섀도우 전과가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이때 빨리 타우러스가 들어가야 스톰 섀도우가 그동안 해오던 역할을 타우러스가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숄츠 총리가 어깃장을 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숄츠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기는 것을 결코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가 봅니다. 희한합니다. 자, 중요소에서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달 중순 미국의 F-35B 탑재 강습 상륙함 아메리카함이 서해에 전개될 예정인 가운데 중국도 이에 대항할 무력 시위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의장 공사를 거의 마친 중국 해군의 차세대 항공모함 003형 푸젠함이 시운전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6월 진수된 중국 해군 차세대 항공모함 푸젠함이 최근 의장 공사를 마치고 함내 곳곳에 설치된 공사용 자재들을 제거했으며 곧 시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중국 오신트 소식통들이 9월 4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말 푸젠함 갑판 위의 전자기식 사출기를 덮고 있던 터널형 구조물이 모두 철거됐으며 아일랜드 외벽의 각종 공사 자재들도 모두 사라졌다면서 푸젠함의 의장 공사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푸젠함은 길이 325m, 폭 73m, 만재 배수량 8만 5천 톤 이상으로 미국의 초대형 항공모함에 필적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최신형 항모 제라드 포드급과 마찬가지로 전자기식 사출기를 갖추고 있고 스텔스 전투기인 J-35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올해 푸젠함의 시운전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함재기 통합 실험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이미 시운전에 대비한 증기 터빈 시험 가동은 여러 차례 실시됐기 때문에 의장 공사가 끝난 지금 정치적 결단만 있다면 조기 시운전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중국이 아메리카함의 서해 전개 푸젠함으로 맞대응하면 미국의 경항모와 중국의 독자 개발 항모가 처음으로 대치하는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과연 푸젠함이 올가을 바다로 나올지 향후 경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중국이 처음으로 만든 정상 대형 항모죠. 그 전에 있던 랴오닝함, 산둥함은 스키점프 방식인데 이건 그야말로 사출기로 전투기를 발사하는 그런 미국의 대형 항공모함 같은 바로 그런 컨셉인데 8만 5천 톤, 325m 길이, 폭은 74m. 과거 우리 태평양에 배치가 되어서 실함대 기함으로 활약했던 키티호크, 그 재래식 동력 항공모함이 딱 그 정도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키티호크와 거의 흡사한 그런 덩치. 문제는 여기는 이제 증기터빈 보일러 방식인데 이 증기터빈 보일러가 랴오닝함에 있는 아주 오래된 증기터빈 보일러 그걸 개량해서 개량했다가 살짝 손본 겁니다. 그래서 만든 거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서 전자기식 사출기를 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최대의 실패작이 될 거다라는 예상들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그런 쪽입니다. 자, 의장공사 하느라고 이 갑판에 많은 구조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싹 다 치웠어요. 그러면 이제 출격할 수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8월 31일 위성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메리카함이 우리 인천 상륙작전 재연 행사쯤 해서 한미연합 서해 상륙훈련을 하기 위해서 서해로 들어온다고 하죠. 중국은 서해는 우리 내해인데 라는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내해에 지금 뭐야 이거 항공모함이 들어와 라고 해서 우리도 보내. 근데 지금 랴오닝함이 수리 중에 있어요. 나갈 항모가 없죠. 자, 그러면 푸젠 지금 어차피 시운전 해야 되니까 푸젠 좀 먼저 내보내. 그래서 전투기는 없지만 일단 항모 하나 좀 대치하는 모습 그림 좀 그려봐 라고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푸젠이 바다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푸젠은 앞으로 이 J-35 전투기를 스텔스 전투기죠. 이 J-35를 운용할 예정인데 이건 CG입니다. J-35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J-15
대형 전투기, 두 가지 종류의 전투기와 그리고 KJ-600 조기 경보기 이렇게 해서 조합으로 운용을 할 푸젠함이 정말 바다에 나와서 아메리카함과 대치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푸젠함의 폭망이 또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군이 정말 엄청난 물건을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군 당국이 차세대 잠수함에 적용할 대형 탄도미사일 수중발사 시스템 개발에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형 트라이던트, 한국형 블라바와 같은 괴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이른바 고성능 대형 수중발사장치 연구라는 사업명으로 대형 SLBM 수중발사를 위한 플랫폼 시제품 제작 사업 공고를 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유력 방산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업 참여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최근 발표해 오는 12월 말 최종 사업자 선정 예정인 이 사업은 오는 2027년 6월까지 차세대 잠수함에 탑재하기 위한 신형 수중발사 장치의 시제품을 제작하는 사업인데요. ADD는 해당 시제품을 납품받아 규정된 평가 절차를 거친 뒤 군사용 적합 판정을 거쳐 차세대 잠수함에 통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개발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적용된 현무 4-4 SLBM 발사기보다 직경과 길이, 사출 중량이 크게 늘어난 대형 발사기인데요. 사출 중량이 수십 톤 규모에 달해 기존의 현무 4-4보다 훨씬 대형화된 미사일 발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ADD가 공개한 수중발사 플랫폼 시제 구성도를 보면 발사기 내에 탑재된 모의 발사체의 형상은 미국의 트라이던트2나 러시아의 블라바와 같이 통상적인 장거리 SLBM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군 당국이 기존의 현무 4-4보다 더 강력한 대형 SLBM을 개발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현용 현무 4-4 SLBM은 사거리 500km급의 발사체에 1톤의 탄두가 실린 단거리 SLBM인데요. 새로 개발되는 SLBM은 발사 중량이 수십 톤급이기 때문에 고위력 현무 미사일에서 파생된 새로운 대형 SLBM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미사일이 전력화되면 우리나라는 북한 전역의 그 어떤 지하시설에도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강력한 재래식 SLBM을 보유하게 되면 물론 필요하다면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주요 대도시에 기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타격 수단을 갖게 되는데요. 부디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돼 우리 군의 전략 억제 능력을 크게 끌어올려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현무 4-4 SLBM을 탑재하는 우리 도산 안창호급 그리고 배치 2죠. 도산 안창호급은 배치 1 사업인데 여기에는 6발의 탄도미사일이 들어가고 배치 2는 이제 10발의 탄도미사일이 탑재가 되죠. 그리고 배치 3는 저는 희망의 핵잠수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3차 사업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5,000톤 이상의 그런 잠수함이 될 텐데 여기에 들어갈 대형 수직발사관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제안 요청서가 나와서 자신 있는 업체들 입찰하세요 하는 입찰 공고를 낸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발사 사출 중량이 있는데 이 사출 중량이 지금 이 00.000kg 이상, 그러니까 거의 10톤대 이 제일 앞에 있는 이 숫자를 00으로 되어 있는 이 숫자를 1로 만든다고 치더라도 10톤 이상의 사출을 요하는 그런 사출기가 돼요. 그래서 이 숫자가 1일 가능성보다는 1이 아니고 2, 3일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러면 수십 톤의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이 사출기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발사 심도도 북한이나 이런 그 SLBM들은 거의 수심 가까이 들어와서 올라와서 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000m, 그러니까 최하 100m 이하에서 쏴서 올려보내는 이런 깊은 곳에서 미사일을 쏘는 이런 사출기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은밀하게 작전하겠다, 그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무 4-4가 500km 날아가면서 1톤의 탄두를 장착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조도를 보면 생긴 게 현무 4-4는 이 미사일 주둥이가 뾰족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지금 뭉툭하게 생겼죠. 이 말은 정말 핵탄두가 된다면 다탄도 미사일을 로도 전용할 수 있는 이런 형상이 되겠죠. 아주 강력한 그리고 무거운 탄두를 쏴 보내겠다. 그리고 이 정도
수십 톤의 사출이라면 트라이던트, 블라바 같이 수천 킬로미터 날아가든지 아니면 적게 날아간다면 아주 강력한 우리 현무5나 이런 것처럼 5톤 이상의 그런 탄두를 가지고 벙커버스터로 내려꽂는 이런 엄청난 위력의 SLBM을 만들겠다. 즉 단거리로 날아가면 완전히 초고위력의 SLBM, 그리고 장거리를 날아가면 거의 중장거리 MRBM 같은 이런 탄도미사일을 쏘는 발사하는 장보고 배치 3 잠수함 사업이 되겠다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검색을 하다가 발견해냈습니다. 자, 이 사업이 꼭 성공하길 바라고 정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 개발해서 바로 다탄도미사일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딱 기반 바탕이죠. 그래서 꼭 성공하길 바라고 핵 개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긴 형상을 보면 딱 다탄두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재래식 탄두, 다탄두에서 뭡니까? 위력도 작은데 다탄두는 오직 핵만 가치가 있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